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잉글랜드 대 스위스 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쿼드의 힘으로 꾸역꾸역 올라가고는 있다. 물론 감독의 경질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분위기나 전술적인 문제가 심각한 것이 사실.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중원에서의 공간을 넓게 내주면서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트리피어와 게이가 부상과 징계로 결장하게 되는 상태인데 수비진의 재구성도 잉글랜드의 골치를 아프게 하고 있다. 스위스가 강호들을 상대로도 중원을 쌈 싸먹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자카와 프로일러를 통한 중원 장악과 조직력은 스위스에게 상당히 높은 가능성을 주게 하는 요소. 물론 조별리그에서 무실점 경기는 하나도 없었지만 중원을 완벽하게 장악한 이탈리아 전에서는 11개의 슈팅 중 7개를 박스 바깥에서 하게 만드는 등 수비력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스위스의 가능성도 충분하다. 넓은 중원에서의 공간을 스위스가 이용해볼 여지도 크고 잉글랜드도 이제는 수비적인 재구성도 우려해야 한다. 물론 잉글랜드 스쿼드의 힘으로 어떻게든 득점포를 가동하는 모습이 있고 스위스도 조별리그에서의 실점 통제력은 아주 좋지 못했다고 봐야 할 듯. 압도적인 승리는 어려울 수 있겠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네덜란드 대 터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루마니아를 상대로는 무난하게 승리를 기록했다. 생각보다는 각포나 말런 등 공격수들이 골을 기록하는 빈도가 꽤 높아 보이는 모습. 물론 오스트리아전에서 2-3으로 지는 등 강한 기동성과 공격성을 가진 팀을 상대로는 수비가 고전하는 양상이 잦았던 점은 네덜란드의 약점. 티르키예를 상대로도 수비진의 네임밸류와는 별개로 수비가 고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이겼지만 사실상 졌어도 할 말은 없었을 것. 상대 공격진의 결정력이 매우 처참했기에 2-1로 승리를 기록했지만 기대 득점은 오스트리아에게 3.08점이나 내주었다. 오히려 후반전은 오스트리아가 가두어 놓고 두들기는 양상을 만들었을 정도. 물론 이번 경기에서는 차라노글루도 돌아오고 속공 상황에서 젊은 선수들이 보여줄 폼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수비 불안이다. 네덜란드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두 팀이 보여주는 공격 성과는 괜찮다. 네덜란드도 티르키에 같이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기동성 좋은 팀을 상대로는 수비가 좀 흔들리기도 하는 편. 다만 티르키예가 오스트리아를 상대로도 소위 이야기하는 가패를 당하는 등 안정성이 꽤 떨어지는 팀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콜롬비아 대 파나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나마 상대로는 500을 돌파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하지만 풀백 무뇨스가 2골을 기록하면서 측면에서의 공격 조립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미 조별리그에서 늪축구를 구사하는 코스타리카나 파라과이를 상대로 다득점 승리를 기록하는 등 별로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데 어려움이 커 보이지는 않았던 모습. 500을 가동하면서 잠그고 한 방이라는 플랜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파나마의 경우는 이미 우루과이 상대로 측면 풀백 비냐를 막지 못해서 1-3으로 패하는 등 측면에서의 조립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일단 파나마가 파하르도 FW와 카라스킬라 MF가 징계와 부상 의심인 상태이기도 콜롬비아의 건실함을 공략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콜롬비아가 승리를 거둘 것.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도 늪축구를 구사하는 팀을 상대로 측면 기동으로 어렵지 않게 다득점 승리를 따냈다는 점이 중요하다. 파나마도 이 양상에서 우루과이의 풀백을 막지 못해서 패퇴한 바 있고 공격적인 한 방도 콜롬비아의 건실함을 생각하면 통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우루과이 대 브라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콜롬비아와 함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볼 수 있을 듯. 실제로 3승으로 가볍게 조별리그를 통과했는데 미드필더의 에너지 레벨과 측면 조립이라는 감독의 전술이 우루과이에 잘 이식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브라질을 상대로도
중앙에서 단단함을 가져가면서 역습 한 방을 노리는 양상. 누네스가 남미 예선에서도 브라질을 잡아내는 선봉장 역할을 하는 등 이미 브라질을 상대로 승리를 기록한 적도 있었다.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 특히 4-1로 시원하게 이긴 파라과이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공세가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니시우스의 기복이 상당히 심한 탓. 올 코파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패스 성공률은 83%에 그치고 있다. 비니시우스가 집중적으로 견제를 당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존 에이스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은 충분히 가능하다. 우루과이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에게 공격권을 어느 정도 내주지만 중원에서의 블록이 단단하고 역습 한 방으로 경기를 가져오는 실리를 잘 챙기고 있다. 브라질이 공격력에서 상당히 기복이 심한 상황. 이미 남미 예선에서도 우루과이가 똑같은 방식으로 브라질을 잡아본 적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도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